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하는 능력 2급 실기 2023년도 기출문제 10회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올려져 있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이 있으니까요. 문제를 다운을 받으셔서 블로그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7회, 8회, 9회, 10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가는 11회까지 꼭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작업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 작업 2번하고 기본 작업 3번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이 10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작업이 5점이 되고요. 그 다음 분석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계산 작업은 조금 이따가 하십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 10점이기 때문에 2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타 작업을 또 해주시면 되는데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에 5점씩 10점이 되고요. 차트도 그 10점이에요. 하나에 5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에 2점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점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더하면 우리 55점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함수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8점. 그래서 40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본 작업 1번은 5점이에요. 데이터만 입력을 하는 게 5점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함수를 3문제는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함수를 3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되겠죠. 38에 24점. 만약에 5번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24점이잖아요. 24점에다가 55점을 더하면 79점이에요. 그럼 9점의 여유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부분을 어디에서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에서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분석 작업은 꼭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 작업 1번은 자료를 주어진 대로 똑같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명부터 아래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날짜는 날짜 형식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거 부분은 요 상품권 발송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 입력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권이라고 적어주시고 Alt 엔터를 눌러서 발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띄어쓰기 좀 맞춰주셔서 요 발송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니까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연럽이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났을 때 맨 나중에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함수 문제를 풀다가 함수가 너무 안 풀려. 그러면 요 기본 작업 1번이라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기본 작업 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어 각 2점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 A1부터 지원, A1부터 지원까지예요. 이 부분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맞춤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이 탭 있죠? 여기 들어가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보면은 가로라고 나와 있는 곳, 요 곳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병합은 안 되어 있지만 글씨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죠? A1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범위 지정한 곳에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얼마로? 14로 바꿔주셔야 돼요. 14로 바꿔주시고 굵게.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A3부터 G3은 요 G3은 가로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은 요거 눌러주셔도 되겠죠? 요거 눌러주시고 채우기 색을 황갈색 황갈색 배경 투라 그랬어요. 여기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보면은 요 주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황갈색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황갈색이네요. 황갈색 배경 2. 황갈색 배경 2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가면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배경 2네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가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몇 % 어둡게 밝게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테마색 맨 위에 있는 황갈색 배경 2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B4부터 그 다음에 B9까지 그리고 또 어딘가요? D4부터 D9까지예요. D4부터 D9까지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했어요. 그럼 맞춤에 가서 세로라고 하는 건 요거죠. 요 세로, 요 가운데 맞춤.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름을 제품명으로 이름을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요 이름 상자 있죠? 여기 가신 다음에 이름을 제품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꼭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곳과 이곳을 범위를 지정한 부분에 그 이름은 뭐로 나타나 있어야 되냐면 제품명으로 이름이 정의가 돼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제품명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품명 있는 부분이 범위가 지정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4번 문제를 조금 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F4부터 F9는 심표 스타일 넣으라고 했으니까 F4부터 F9는 우리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심표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건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는데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쪽에 보면 G4부터 G9까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G4부터 G9는 요 표시 얘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0만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100만 단위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요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2번을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00만 단위라고 하는 건 3개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정수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수점을 2자리로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2점, 점이에요. 점, 심표가 아니고 69. 소수점이 몇 자리가 표시가 됐어요? 2자리가 지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뒤에는 얘네들 이 6자리는 1000단위 3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생략이 돼야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형식을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요 표시 형식 있죠?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0.0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소수점이 2자리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1000단위 이 6자짜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심표를 눌러주게 되면은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하시고 뒤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돼요? 100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소수점 자리가 나오면서 1000단위 기호가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생략이 돼야 되는 부분들, 요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요. A3부터 G9까지는 모든 테두리를 넣으래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뭐 하면 되냐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렇게 하셔서 이 기본 작업 2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3번. 요 기본 작업 3번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기, 그림 복사하는 거, 연결된 그림 복사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텍스트 나누기가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B3부터 B12를. 그럼 B3부터 B12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데이터가 하나의 구분기호로 된 게 아니라 2개로 되어 있어요. 이 2개를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텍스트 나누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 다음 여기 가셔서 탭이 아니고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심표 그리고 기타에 가서 여기다가 콜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는데 여기 보면 회원 번호하고 주소는 가져오지 말래요. 회원 번호 열 가져오지 않음. 그다음 주소 열 가져오지 않음. 2개를 선택을 하셨을 때 여기 회원 번호 앞에 열 건너뛰임, 주소 앞에 열 건너뛰임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희는 요 계산 작업을 나중에 하고 먼저 분석 작업을 먼저 들어갈게요. 하는 순서대로 분석 작업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여러분들 뭐뭐 나오냐면 그 피벗 테이블 통합, 그죠? 그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 그리고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라든가 데이터표, 그 다음 목표가 찾기, 이렇게 6가지 중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은 요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했는데, 데이터 뭐를 하라 그랬어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A마트, B마트, C마트에 제품명별 1월, 2월, 3월에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위쪽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들어가 주시게 되면 아까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함수는 합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디 부분, 이 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먼저 어디부터 참조를 A,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고, B에 가서 B마트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C마트 추가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4월, 5월을 다 범위를 지정을 했지만 그래도 3, 4, 1월, 그러니까 3, 4, 5월, 여기는 3, 4, 5, 6, 7, 여기는 1, 2, 3, 4, 5월이 다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범위 지정한 첫 행이 1월, 2월, 3월만 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에 해당해야 되는 내용들만 합계가 구해졌어요. 3월에 고구마가 167이에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3월에 고구마 62, 그리고 3월에 고구마 32, 그리고 3월에 고구마 73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다 더해보면 되죠. 그러면 한번 더해볼까요? 여러분들 62 더하기, 그 다음에 32 더하기, 그리고 3월에 고구마가 73이에요. 이렇게 더하니까 167 여기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이 통합은 데이터가 여기가 막 섞여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달라도 여기에 나오는 1월과 2월과 3월, 그리고 고구마, 감자, 당근, 무가 서도 이렇게 다르게 적혀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 내용만 찾아서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제품명과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이 일치만 되면 그거를 찾아서 답을 구해 주는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고 풀어주셔도 돼요. 네, 분석 작업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렬이 따로 나왔네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지역, 먼저는 지역에 관련된 순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순으로 정렬을 하고, 동일한 지역일 경우에는 셀색이 어디에 위에 오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이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누가 돼야 되냐면 지역이에요. 그런데 셀값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요 특정 순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렬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줘요. 그러면 요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여기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나는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가 선택이 됐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가서 여기 기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이번에 동일한 지역이 나왔을 때는 뭘로? 동일한 지역이 나와 있을 때는 뭘로 해주라고 했냐면 우리 여기 직업으로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직업에 직업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셀색. 그럼 이쪽에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어디에 표시가 되도록? 위에 표시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서울 지역에 직업이 위에, 부산 지역에 여기 직업의 색깔이 있는 곳이 위로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는 계산을 해야 되는 매크로, 하나는 서식에 관한 매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버튼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거를 그 버튼에다가 지정하는 걸 맨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H3, H4에다 만들라 그랬어요. H3, H3은 여기네요. 그죠? 그러면은 모서리가 둥근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들어가면 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나오죠? 얘를 어디에다가 H3에다 갖다 이렇게 경계선에다 놓고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Alt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라고 하면 입력하고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H6, H7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삽입에 요 양식 컨트롤 있죠? 요거를 어디에다가 H6부터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Alt키를 눌러주고 또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여기에 매크로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열려있는 이거 모든 통화 문서면 안 돼요. 얘가 현재 통화 문서로 바꿔주셔야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줬을 때 여기에다가 이름 단추 2를 지우고 써주세요. 서식이라고. 입력을 서식으로 입력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F3, F11에다가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지정을 할 때는 이 끝 바깥쪽에 커서가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여기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있죠? 얘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써야 돼요. 매크로 이름은 지금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가 꼭 뭐로 되어 있는지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는 지금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건.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클릭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그 매크로에 있는 함수는 가급적이면 이 함수 마법사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주세요. AVER, AGE 아이고 스페링이 틀렸습니다. 그죠? AGE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AVR, AG 함수 나와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디에 대한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나머지는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쪽을 클릭해요. 그리고 기록 중지. 그럼 첫 번째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A2부터 F2까지의 셀 스타일을 출력으로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매크로를 기록을 하고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이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 저장 위치는 뭘로 되어 있는지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기록 중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A2부터 F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홈에 가야지만 셀 스타일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서 어떤 걸로? 요 출력으로 하래요. 출력.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 그럼 바깥쪽에 있는 빈 셀에다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매크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에다가 지금 기록한 매크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반드시 여기가 뭐로 되어 있는지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 또 서식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또 뭐 눌러주시면 돼요? 서식 현재 통화 문서입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고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차트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차트는 절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지우고 새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1번에 보면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서 합계 계열, 요 합계 계열하고 2020년 요소는 없애래요. 그러면 요건 차트 필터에 들어가서 합계 빼주시고 2020년 얘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성적 장악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 쪽으로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적 장악은 요거예요. 그럼 눌러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계열이라는 말이 안 보이면 여기는 나와 있는 3개의 계열의 차트 종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성적 장악이라고 하는 요 차트를 여기 눌러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의 보조축 이렇게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요게 표식 옵션을, 요 표식 옵션이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요 표식 옵션을 뭘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네모 모양의 7로 바꿔주래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게 나와요. 채우기에 밑에 바로 표식 나오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네모에 7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열 서식이에요. 요 계열 서식에 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형식에서 모양을 고르고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성적 장악, 요 성적 장악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 계열의 2021년이면 요거네요. 요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 항목에 대해서 어떤 거, 요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설명선을 설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터 설명선 안에는 계열 1을 값만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추가를 하라 그랬어. 들어갔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뀌어야 되죠. 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설명을 바꿔주면 돼요. 요 레이블에 여기 들어가셔서 기타 옵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뭐뭐 나와야 되냐면 항목 이름이 아니라 계열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쵸? 값이 나타나야 돼요. 맞죠? 그쵸?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쵸? 요게 설명선을, 데이터 설명선을 넣어야 돼요. 요거 넣을 때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요거 얘만 넣어야 되겠다. 여기만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눌러주게 되면은 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설명선 추가라고 나와 있는 말이 있죠? 요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보조 세로 축의 축 옵션 표시 단위를 1000단위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또 축 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표시 단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뭘로 바꾸래요? 1000. 여기 계열 옵션에 요 축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표시 단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표시 단위를 뭘로 바꿔줘라? 1000으로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100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차트 모양도 좀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가계 장악. 이 가계 장악이라고 하는 거 요 색깔이잖아요. 요거에 계열 겹치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계열 겹치기 값을 얼마로? 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간격 너비는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20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럼 한번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같아 있는지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고, 이쪽에는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차트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표시 형식을 1000단위 구분기호로 넣어줄게요. 요거를 숫자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1000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목을, 요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제목을 써주세요. 연도별 장학금 현황,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풀어주시면 돼요? 계산 작업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작업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키워서 잘 보일 수 있도록. 1번 문제는 지역을, 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서 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뭐가 서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요게 조건이 되죠. 그죠? 요 서울이 아닌 참가자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여기서 부분을 구하는 거는
요 서울이 아닌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건 count if로. count A는 이 지역의 전체 개수. 그래야 전체분의 부분으로 인해서 비율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먼저 여기다 는을 눌러서 count if로 들어가 볼까요? 직접 쓸 수 있으면 써주시고 난 직접 쓰는 게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와서 count if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는 첫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을 입력을 해야 돼요. 조건 범위는 이 지역이 있는 곳. 근데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서울이 아니다. 서울이 아니다. 서울이 아닌 거의 개수는 5개예요. 지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그죠? 5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형식이 지금 백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부분. 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고 나누기 전체 개수를 구해야 되죠? 이 전체 개수는 우리가 직접 써볼게요. count count A count A 그죠? 전체 요 개수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은 전체 개수에 대한 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율이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나누기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서 볼게요. 2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표 2에서 승률이 여기 승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상위 2등 안에 들어가면 까만 별, 하위 2등 안에 들어가면 하얀 별,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럼 if가 나온 이유는 요 까만 별, 하얀 별, 공백 때문에 나왔겠죠? 그럼 if는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2번이에요. 출력이 돼야 되는 게 3개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스몰은 작은 거 하위 구할 때, 라지는 큰 거 구할 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승률이 상위 2등이라고 하는 건 1등, 2등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2등 이상인 게 까만 별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신 다음에 if 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셀 주소, 부등호,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승률이 상위 2등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걸 라지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거? 승률이 그러니까 얘를 비교를 하는 거죠. 승률이 요거 상위 2등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뭐보다? 라지로 구한 거. LARGE 라지로 여기 안에 있는 이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요게 몇 번째로 큰 거? 2번째로 큰 거. 어떤 2번째 값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이상이 되는 게 1, 2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 까만 별이 나와야 된다. 한자키를 눌러주셔서 까만 별을 미음 눌러주시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돼요. 미음 눌러주시고 한자키 그러면 요 까만 별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숫자가 큰 게 지금 보시면은 629 그 다음에 613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게 613이잖아. 61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크거나 같다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if 함수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들어가서 이번엔 또 뭐가? 승률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뒤에서 꼴찌한 거. 꼴찌에서 두 번째 거. 324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작은 게 423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가 하얀 별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값이 요거잖아요. 요거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뭐가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는 이 대소관계 따지는 문제가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SMA, LL. 얘도 어디 안에서? 여기 안에서. 요거는 움직이면 안 되죠. 요 범위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F4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게 몇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것보다는 작은 게 몇 개가 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 두 번째로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1, 2등이 되려면. 그쵸? 그래서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얘는 뭐가 된다? 하얀 별이 된다. 얘는 하얀 별이어야 돼요. 하얀 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다? 공백이다. 하게 눌러주면 얘는 공백이 나왔고요. 나머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제일 큰 거, 그 다음 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게 하얀색이 하얀 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 라지가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스몰이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요 대소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큰 숫자보다 두 개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게 있어야지만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대소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 문제는 1차 시험, 여기 1차 시험이 3위 이내이거나 3위 이내이라고 하는 거는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 2, 3이라고 하는 건 3 이하가 되겠네. 2차 시험도 어떻게 돼요? 3위 이내. 둘 중에 3위, 2등에 들어간 거는 통과, 그렇지 않은 공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if는 공백, 통과냐, 공백이냐. OR은 조건이 두 개가 나왔고, 랭크는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나온 거네요. 그죠? 그러다 클릭해 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먼저 조건이 몇 개니까요? 두 개니까 OR을 써주셔야 돼. OR,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이, 요 1차 시험이 몇 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 3등, 요 1차 시험의 그 등수가 3위 이내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셀 주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등호,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문제를 보면 요 77이라고 하는 점수가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7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77의 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랭크가 들어가야지. 랭크점 EQ 들어가서 요 77이라는 숫자가 이 1차 점수 전체 안에서 몇 등 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죠? 요거 랭크 구할 때는 또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F4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 요 등수가 몇 등까지만 1등, 2등, 3등까지만 필요하잖아요. 그 3등까지라고 하는 거를 3 이하로 표현할 수 있겠죠? 3 이하라고 하는 게 1, 2, 3이니까 이 3등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여기 앞에 OR이 빠지면 안 돼요. OR. 왜냐면 조건이 두 개니까. 그죠? OR 안에 랭크 하나가 들어가고, 또 뒤에 가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쉼표 찍고, 뒤에서 쉼표를 찍고 또 어떤 거? 요 2차 시험의 순위가 1, 2, 3등 안에 들어간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랭크점 또 EQ 뭐가 요 58이라고 하는 점수가 어디에서? 2차 시험 전체에서. 얘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F4 눌러주시면 돼요. 요 점수가 몇 등까지? 3등까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요? 3 이하다.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1차 시험이 3등 안에 들었느냐, 2차 시험이 3등 안에 들었냐, 둘 중에 하나도 3등 안에만 들게 되면은 얘네들은 뭐다? 통과다. 여기다 뭐라고 써주셔야 돼? 통과.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이 사람은 1, 2, 3등 안에 들었나 봐요.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통과가 됐어.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1차 점수, 2차 점수가 이 전체 안에서 1차 점수, 시험 점수 안에서 1등, 2등, 3등 하면 돼. 또 2차 시험도 1등, 2등, 3등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1등, 2등, 3등 안에만 들게 되면 뭐가 된다? 통과가 된다. 두 개도 다 못 들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공백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표 4에서 요 4번이라고 나와 있는 4번 있죠.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면, 요 2가 한 글자가 1이면 재무부. 오른쪽에 한 글자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 여기 요 끝에 요 말하는 거죠. 오른쪽. 여기 끝에 있는 번호가 1이면 재무부, 2이면 경리부, 3이면 회계부를 부서에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if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재무부, 경리부, 회계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right가 나온 이유는 오른쪽 한 글자 때문에 나온 거고, if는 재무부, 경리부, 회계부 때문에 나왔으니까 if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2번이 들어가야 돼요. if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번 여기 들어가서 뭐가 조건이 요 4번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right, 요 4번의 마지막 글자, 얘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1이라고 적어야지, 그냥 1 써주게 되면은 모두 다 회계부가 나와버려요. 다 아닌 값이 나오니까.
펄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right, if mid, if left가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요 값들은 무조건 다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문자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이 나왔을 때는 뭐가 된다? 재무부. 또 if 함수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또 뭐가? right. 요 4번의 마지막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격리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된다? 회계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1이 나왔을 때 재무부, 그 다음에 2가 나왔을 때 격리부, 2도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왔다라고 하면 회계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1, 2라고 하는 요 값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요 매출액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표 5에서 상품명, 여기 상품명, 판매 개수, 그 다음에 상품 가격 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단 오류가 발생 시 매출액에는 표시 오류로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에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그 다음 카페라테, 커피라는 건 없어요. 그럼 얘는 에러가 나오겠네. 그죠? 요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표시 오류로 표시하고, 매출액은 요 판매 개수에다가 요 가격은 요 H룩업으로 풀어야 되겠죠. 행으로 되어 있죠. 조건표가. 그러면 먼저 무슨 함수 먼저 들어가요? if error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if error로 먼저 들어가 주셔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만약에 값이 에러가 발생한다면 뭐라고 돌려주라 그랬어요? 표시 오류라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요 매출액은 판매 개수 곱하기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판매 개수 있잖아요. 그 다음 곱하기 눌러야 되겠죠. 근데 가격은 요 도표를 보고 우리가 구해야 돼. 그 도표가 바로 뭐냐면 H룩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로 추가로 들어가요. 내가 H룩업 직접 쓰기 어려우면 일로 들어가시는 거야. 들어가서 함수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H룩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들어갔을 때 여기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상품명에 따른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야. 이 테이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 가격까지 있는 곳까지 다 범위를 지정해야 되고, 이 부분도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F4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를 직접 수동으로 누를게요. 여러분들은 F4를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째 있는 요 도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요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니까 요 행번호는 뭐가 돼야 돼요?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3번. 그리고 렌지 룩업은 아메리카가 나오면 정말로 가격이 3,000원, 에스프레소는 5,000원, 카페라떼는 4,500원이 나와야 되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if 에러 갔을 때 요 값이 잘 맞으면은 12,000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값이 없다 그러면 밑에 있는 표시 오류가 나타나겠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채우기들 해주시면 되는데, 요 커피는 2에다가 값이 없는데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함수가 if 함수가 좀 많았어요. 그죠? if 함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문제 좀 풀어봐 주시고요. 저희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7회, 8회, 9회 지금 오늘 있는 요 10회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